자,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달려있을 때의 확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달려있으면 확률이 당연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뭐 굳이 이상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철침을 들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벼락 맞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철침을 들고 다니면 당연히 벼락 맞을 확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조건이 생기면 당연히 확률이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B가 A. 어떤 표현이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A와 B가 있겠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지. 내가 A인데 A가 이미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즉 이거 분의 얘를 다루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얘분의 얘가 내가 이 말하는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쵸? 전체분의 A 맞죠? 이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률이잖아.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PA분의 P A 큐비. 당연히 PA든 PA 큐비든 그 분모는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가능하다면 NA분의 NA 큐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B도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자 일어나봐. 그래서 그 중에 안경 쓴 사람 이라고 말하는 거. 그럼 여기 여자애들 5명 중에 안경 쓴 사람 둘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냥 야 여자라고 하면은 5명이고요. 안경 쓴 사람이라고 하면 4명이잖아. 숫자가 다르죠. 맞아요? 내가 말하는 5분의 2라는 건 여자애들 중에 안경 쓴 사람이야. 근데 그게 여자애들인 경우랑 안경 쓴 사람인 경우로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애들 중에 안경 쓴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남자애면서 안경 쓴 상황은 이 상황에서는 아예 쓸모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조건이 생겼을 때 여자들 중에 안경 쓴 사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건이 생겼을 때의 확률은 당연히 바뀐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은 결국 뭐라고 이해하냐? 분모를 바꾸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바꾸는 겁니다. 전체 집합을 S,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문제에서 말한 어떤 조건인지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우리가 따져서 분모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걸 우리가 P, B바 A라고 말합니다. A바 B라고 쓰면 당연히 B가 일어났을 때 B바 A, A바 B. A바 B라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곱셈 정리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덧셈 정리를 내가 뭐라고 말했지? 덧셈 정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합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했죠. 그럼 곱셈 정리는 뭐이겠어요? 곱사건의 확률이야. 근데 곱사건이 뭐라 그랬어? 맞아요. 교집합. 교집합 확률 찾는 겁니다. 곱사건 확률이고요. 다른 말로 교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근데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게 뭔 말인지 잘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알아. 왜냐면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에 있거든. 중학교 거에 이미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재정립하는 겁니다.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 그 확률 쪽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중학교 심화 문제 있잖아? 그럼 다 고등학교 거에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심화 문제를 풀었다면
이미 고등학교 걸 한 거야. 진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라 그럴까? 내가 점심에 돈가스 먹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저녁에 김밥 먹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내가 점심에 돈가스 먹고 저녁에 김밥 먹을 확률은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곱하면 되죠. 이게 곱셈 정리입니다.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점심에 돈가스 먹고 고라는 멘트, 그리고라는 멘트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기로 했죠? 교집합으로 이해하기로 했잖아. 그치? and는 교집합이에요. 또는은 합집합이고, 맞죠? 그래서 점심에 돈가스 먹고 라고 한 순간 이미 교집합이 된 거야. 그리고 저녁에 김밥 먹을 확률이기 때문에 연달아 일어나는 확률은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라고 이미 이해하고 있죠. 그게 바로 곱셈 정리입니다. 교집합의 확률은 뭐 하자? 연달아 일어나는 건 뭐 하자? 그냥 곱하자. 그걸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P, A 교 B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확률은 A가 일어난 확률 곱하기 얘가 좀 특이하죠. B바 A라고 말합니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이건 뭐예요, 선생님? 제가 알던 게 아닌데요? 이게 아까 말한 거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일반화를 위해서 빈틈없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에요. 자, 상황을 예를 들어보죠. B바 A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가끔 여러분이 혼선을 갖는데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B바 A라는 애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치? 근데 그걸 구하려면은 PA분의 A 교 B를 구해서 우리가 얘를 구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 문제는 A 교 B를 구하는데 어떻게 얘를 구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이 나온 이유도 되게 당연해요. 얘 넘긴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따르면은 그냥 연달아 일어나는 건 곱하기라고 알고 있어. 그렇게 썼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그냥 넘긴 거예요. 넘기면 PA 곱하기 B바 A잖아. 그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상관은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얘를 구하기 위해 이걸 써먹을 거냐는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B바 A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B바 A라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맞아요? 자, 예를 들어 유림이가 여기에서 색깔 펜을 뽑을 거예요. 그럼 유림이가 색깔 펜을 뽑을 확률은 얼마야? 여기 총 9개 있어요. 얼마예요? 얼마냐고, 엄마? 9분의 4가 되겠죠. 맞죠? 4개 있으니까 9분의 4가 색깔 펜을 뽑을 확률이야. 맞지? 근데 뭔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쵸? 먼저 정훈이한테 말했어. 야, 너 하나 뽑아봐. 아무거나 뽑아. 자, 얘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일어났어. A가 뭔가가 일어났다고. 유림이가 색깔 펜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4로 바뀌었죠. 맞아?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 B바 A는 저기서 말하는 B바 A와 달라요. 저기서 말하는 B바 A는 내가 PA와 PA 교비를 이용해서 B바 A를 구하는 거라면 얘는 상황을 줘서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는 B바 A예요.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오케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여기다 놓읍시다. 이걸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해요. 당연히 A 교 B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PB 곱하기 P A바 B라고 해도 되고요.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건 교집합의 확률은 우리가 곱하기로 이루어지며 이때 이제 PA 곱하기 B바 A로 하면 이 B바 A는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럼 아예 다르잖아요. 점심에 돈가스를 먹을 확률과 저녁에 김밥을 먹을 확률을 그냥 곱했잖아요. 이거는 뭐가 된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했다시피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안 바뀐 겁니다. 뭔 말이냐? 지금 승서가 지각할 확률과 하영이가 지각할 확률이 관련이 있을까? 아예 관련이 없죠. 때때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살 때, 확률을 살 때 둘 간의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 내가 벼락 맞을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철침을 들고 있는 건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 맞죠?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리미가 색깔펜을 뽑고 싶은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건 달라져.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내가 점심에 뭐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한 거죠. 굳이 우리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구한 겁니다.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P, B바 A라는 건 P A분의 P A 곱이고요. 다른 말로 N A분의 N A 곱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분모가 다 NS니까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동시에 PA 곱이라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PA 곱하기 P, B, 바, A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상황을 볼게요.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봐야겠죠? 먼저 간단하게 수식으로만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375번 PA밥이라는 애가 2분의 1이에요. 그 말은 PB분의 PA 곱이가 2분의 1이라는 거고 다른 말로 PB라는 게 2 곱하기 PA 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B A는 3분의 1이래요. 당연히 PA분의 PA 곱이고요. 그럼 얘는 PA의 확률이 PA 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안 곱했네요. 이랬을 때 PA 합 B가 어떻게 구해지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인데 PA가 3PA 곱이 PB가 2PA 곱이라서 거기서 PA 곱이를 빼면 4PA 곱이가 되고요. 그게 문제에서 5분의 4라고 말을 했으니 PA 곱이의 확률은 얼마?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어서 379번도 볼게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을 때 지아가 2개를 꺼내고 남은 거 3개 중에 진호가 2개를 꺼내는데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뭔 말이야? 너무 말이 복잡하다. 지아랑 진호가 2개씩 뽑나 봐. 총 4개를 뽑는 거죠. 지아가 2개를 뽑고 그 다음 진호가 뽑을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뭐래?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선행 조건이 필요해. 지아가 뭘 뽑았냐는 거야. 오케이? 지아가 꺼낸 게 BB일 수도 있고요. 검은색 2개일 수도 있고요. BW일 수도 있고요. 뭐 WW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원하는 건 그 상황에서 진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인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면 진호가
꺼낸 게 모두 흰 공일 수가 있어? 없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요. 내가 원한 건 지아가 검은색을 뽑고 진호가 흰색을 뽑는 거죠. 맞아?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얼마가 돼? 지아가 먼저 쓰지 마요 지금부터. 지아가 먼저 5개 중에 2개를 검은색으로 뽑고, 즉 52분의 32를 뽑고, 52분의 32를 뽑고, 그 다음에 남은 몇 개?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진호가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확률이 10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풀이는 틀린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사실 뭐냐면 다른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아가 검은색 2개를 뽑고 진호가 흰색 2개를 뽑을 확률인 거예요. 맞아요? 뽑고라고 이거는. 뽑고. 즉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곱셈 정리한 거야. 그냥 교집합이라고 이해했을 때의 확률이라고.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깔렸어. 뭐라 그랬어? 지금 진호가 흰색 2개 뽑는 게 문제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래?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가 전제예요. 이걸 먼저 찾는 거라고. 그 중에 진호가 검은 흰색 2개 뽑은 거 찾으라는 이야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호가 흰색 2개 뽑은 게 메인이 아니라고. 알았죠? 사전에 있는 그 선행 문장이 더 중요하다는 멘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을 바꾸는 거라 했어요. 10분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분모가 달라져야 된다고. 근데 분모가 안 달라졌잖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교집합의 확률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알았죠? 자, 다시 볼게요. 상황부터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시 하는 선행 문장부터 볼게요.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다라는 건 지아가 2개 꺼냈을 때 진호가 흰색 뽑냐, 지아가 2개 꺼냈을 때 진호가 흰색 검은색 뽑냐. 맞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지아가 검은색 흰색 뽑았을 때 잠깐만, 검은색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네, 검은색이 더 많은 거니까 이거 2개밖에 없죠. 네, 이거 중에 얘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지아가 검은색 2개 뽑고 진호가 흰 뽑을 수도 있고, 지아가 검은색 2개 뽑고 진호가 흰 건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진호가 흰색 뽑았을 확률이에요. 그럼 먼저 뭐 해요? 내가 찾는 건 뭐야? 지아가 먼저 저 검은색 셋 중에 2개를 뽑고, 이렇게 하자.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52분의 32를 뽑고, 그 다음에 흰색 2개 뽑은 거니까 32분의 2C2를 뽑았냐? 아니면 32 중에 2C1 곱하기 1을 뽑았냐? 분의, 그쵸? 지아가 검은색 2개 뽑고 진호가 흰색 뽑았냐 아니면 흰 건 뽑았냐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검은색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52분의 뭐 찾는 거예요? 32 곱하기 32분의 2C2 이거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 날리고요.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3 곱하기 얼마? 3분의 3이 돼서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확 달라졌죠? 답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확률분의 확률로 다루었는데
확률분의 확률로 다루었는데 그걸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다룬다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지아가 흰색, 검검 뽑는 거죠. 셋 중에 두 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남은 진호가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이건 차치할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개수분의 개수를 하면은 좀 위험한 부담이 있네요. 위험의 부담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문제에서 말한 선행 문장을 먼저 확률을 따지고 그 중에서 이걸 확률을 따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랑 문장 자체가 달라요. 문장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다른 문장이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384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문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때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좀 구분해주면 좋습니다. 여학생 200명과 남학생 300명이 있대요.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있대요. 근데 A랑 B를 본 사람을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자 중에 A 본 사람 했더니 125명이 있고요. 합쳐서 270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몇 명 본 거야? 몇 명 봤어요? 그렇죠. 145명 봤어요. B영화를 본 애가 290명인데 그 중에 여학생이 110명이래요. 남자는 180명 봤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200명이라 했고 남학생이 300명이라 했는데 뭔 소리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아, 두 번 본 놈들이 있구나. 35명이랑 25명 맞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합니다.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게 전체 집합이야.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그 중에 뭘 찾는 거예요? 남학생일 확률.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또 분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 곱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는 개수분의 개수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쟤는 그렇게 했어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똑같은 애들이 있을 때 뽑는 경우의 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좀 위험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걸 만약에 경우의 수로 내가 흰색을 뽑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흰색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중에서 흰색을 뽑는 경우의 수.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라니까. 이거를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게 있을 때 웬만하면은 그냥 확률로 취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해서. 원래는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해요. 다르다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 확률로 따질 때는 이 둘이 다른 개체라고 이해를 해줘요. 다른 개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흰색을 뽑을 경우의 수가 2개다. 그리고 검은색을 뽑을 경우의 수가 1개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흰색을 뽑을 확률이 3분의 2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흰색이 2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3개고 그중에 흰색 뽑는 거라서. 왜냐면 그냥 우리가 아니 어차피 흰색이고 검은색이잖아요. 구분 안 되니까 2가지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이것도 흰색, 검은색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라고 따지는 건데 이 말대로라면. 근데 어떻게 봐도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 흰색이 더 많았으니까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 인과관계, 그 개념을 경우의 수랑 결합시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확률로 따지는 걸 낫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물론 이걸 경우의 수로 푼다면 어떻게 해도 돼요? 이거 W가 나올, 흰색이 나올 확률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이해해도 돼? 5개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이걸 흰색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5개, 검은색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1개라고 이해를 해준다면 확률에선 그러면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384번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 388번 볼게요. 문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이 했을 때 뭐가 될 확률 이런 표현인데 흰색 n개랑 파란색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갑, 을이 하나씩 꺼낼 때 갑이 흰 공을 꺼냈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에요. 방금 뭐라 했어? 갑이 흰 공을 꺼내고라 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교집합 확률 구하는 거예요. 조건 확률이 아닙니다. 자, 근데 갑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야? n 더하기 3분의 n이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가 돼요? n 더하기 얼마?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4분의 1이 된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걸 이렇게 이쪽으로 슉슉 넘기면 12n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라서 정답은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6은 0이고 n은 1이거나 6이다 이렇게 됩니다. 합은 7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식으로 쓸 때 이렇게 표현해요. 흰색을 뽑을 확률을 A, 파란색을 뽑을 확률을 B라고 할 때 이렇게 쓴 겁니다. 뭐랬어요? 흰색을 뽑고 그리고 파란색을 뽑는 거죠. 그냥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n 플러스 3분의 3이에요. 그쵸? 근데 A가 먼저 일어났잖아. 흰색을 뽑았다고. 그치? 흰색을 뽑고 파란색을 뽑는 거라서 n 플러스 2분의 3이 됐다. 그러니까 곱셈 정리할 때 쓰는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가 제거된 상태에서 뽑는 거라고 이해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자, 문장이 달라졌다는 게 이해돼요? 앞에 문제에서 384번에서 했던 거는 조사한 학생이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라는 멘트로 전체 집합을 바꿔준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얘는 앞에서 흰 공을 꺼내고 파란색을 꺼냈다 라는 멘트로 고라는 표현을 통해 교집합, 즉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문장과 함께 기억해 줘야 돼요. 알았죠? 문장과 함께 기억해 달라. 392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392번) A 주머니에는 흰색 2개, 검은색 5개가 있대요. A에는 흰색 2개, 검은색 5개가 있습니다. B 주머니에는 흰색 3개, 검은색 4개가 있어요. 둘 다 7개씩 있죠? 한 주머니를 택하여 2개를 꺼낼 때 나온 바둑돌들이 서로 다른 색이다. 한 개를 선택해서 꺼낼 때 다른 색일 확률.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A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흰색, 검은색 나오는 확률과 B를 선택하고 흰색과 검은색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이때 처음에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선택에 대한 확률을 무시해요. A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2분의 1입니다. A를 선택했잖아. 둘 중에 하나를. 그쵸? 이미 2분의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럼 A에서 몇 개 중에 2개를 뽑아?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난 누구를 뽑고 흰색은 총 몇 개야? 2개 중에 하나 있죠. 검은색은 총 몇 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42분의 21분의 5가 됩니다. 자, 다시 B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흰색 중에 하나를 고르고 검은색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서
21분의 6이 됩니다. 둘을 더하는 거라 21분의 11. 자,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만 하고 다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 9개가 있죠?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명이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말할게요. 승서가 색깔 있는 펜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4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얘가 한 명씩 고를게. 얘가 색깔 있는 펜을 고를 확률은? 하나씩 골라서 가져갈 거야. 얘가 색깔 있는 펜을 가질 확률은 얼마예요? 꼴찌. 네.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달라지나?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게 조건 확률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여기는 꼴찌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유리미로 보죠. 8개 중에 유리미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냥 얘가 1바라면 8분의 4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두 번째라고 하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 표현이 지금 이 유형에 따른 표현이에요. 그 유형의 의미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유리미가 이 흰색 펜을 뽑을 확률은 먼저 얘가 뭘 뽑았는지가 중요해. 그쵸? 얘가 과연 흰색을 성공했냐? 흰색을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색깔 펜을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유리미는 뭐예요? 남은 7개 중에 몇 개가 남았어? 3개 남았죠. 근데 아니야. 유리미가 뽑을 확률은 얘가 아직 안 뽑은 상태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 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했다면 얘가 뽑을 확률은 얼마야? 4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더하면 어떻게 돼? 56분의 28. 8분의 잠깐만 28 맞아? 26 잠깐만 12, 16, 28 56분의 28이라서 얼마가 돼요? 8분의 4 나오죠? 동일하게 나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꼴찌면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내 주체성이 박탈돼서 기분 나쁜 것 뿐이지 꼴찌든 1등이든 당첨자비 뽑을 확률은 동일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건 있어. 유리미가 관찰을 한 거야. 이미 얘가 뽑을 확률을 관찰을 했어. 그러면 달라져 있습니다. 그 관찰의 결과 확률이 달라진 거야. 조건부 확률의 의미는 이거예요. 관찰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의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관찰을 안 했잖아? 얘가 뭘 뽑았는지 몰라. 그럼 얘는 어차피 확률이 똑같아. 근데 관찰을 한 순간, 그 순간부터 확률은 달라져요. 얘가 검은색을 뽑았다면 야호, 나 확률 늘었어. 또는 얘가 뽑았어. 그러면 어때? 아, 젠장. 확률 줄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에서 이제 좀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데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뭔 쇼지? 무슨 쇼에서 나왔던 건데? 미국의 어떤 토크쇼에서 여러분 어떤 수학 이야기 이런 거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토크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리미가 이제 퀴즈를 다 맞춘 거야. 그래서 상품 주는 시간이야. 자, 유리마 하나 고르세요. 여기 포르쉐가 들어있습니다. 야호! 했어. 셋 중에 하나 포르쉐 고르면 가져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겁니다. 포르쉐가 셋 중에 하나 있대. 그럼 포르쉐 얼마냐? 한 3억 하겠지? 이제 공과금 떼니까 3억 받을 확률이야. 그 3억 받을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인 거야. 그치? 맞아요? 3분의 1의 확률로 3억을 받아. 나머지는 꽝이야. 그래서 유리미가 여기를 골랐어. 야호!
그랬더니 사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고르셨는데요. 제가 이걸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꽝이었어요.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참가자는 안 바꿨고 꽝이었냐 받았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쇼였대요. 바꾸는 게 맞았냐 안 바꾸는 게 맞았냐로 논란이 일었대요. 바꾸냐 안 바꾸냐는 개인의 신념 문제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바꾸는 게 맞았냐 안 맞았냐라는 게 논란이 되면서 이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재조명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꾼 게 맞아요. 확률상 맞대. 왜 그러냐면 바꾸지 않았다면 사실상 확률이 처음에 선택한 얼마였던 거야?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난 지금 뭐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고르지 않은 애가 꽝이라는 걸 관찰했잖아. 그치? 그럼 그 순간 확률은 바뀐 거예요. 내가 바꾼 애가 당첨일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1도 아니에요. 2분의 1도 아닙니다. 3분의 2로 확장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꿀래 말래가 되는 거죠. 이게 조건 확률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들끼리도 싸웠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도 괜찮아요. 잘 안 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이제 와서는 이제 분명하게 결정이 됐어요. 바꾸면 확률 3분의 2 뜨고 조건부 확률에 따라서 안 바꾸면 3분의 1인 그 상태라서 실제로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의 판단이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수학은 도구입니다. 맞죠? 도구예요. 확률을 제한해 줄 뿐이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자유의지에 달려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눈이 올 확률이 40%예요. 40%예요. 우산을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그럼 50% 미만이니까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40%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 기상청에서 말하는 강수 확률 40%가 뭔 의미예요? 이 대기, 이 바람, 이 공기, 이 기온에서 비가 100번 중에 40번 왔다는 겁니다. 40%라는 건 통계적 확률이에요. 왔다라는 거예요. 100번 중에 40번은 왔다. 60번은 안 왔다. 강수 확률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 공기대로라면 강수 확률 이 정도면 60%, 즉 60번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40%지만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어. 강수 확률이 70%지만 안 왔을 수 있다고. 왜냐면 30번 안 왔으니까. 그걸 내가 우산을 들고 가지 안 들고 갈지는 본인의 선택이야. 근데 어떤 게 합리적이냐고 묻는 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확률을 다루는 이유예요. 이 토크쇼에서 말한 것도 그겁니다. 바꿔서 꽝일 수도 있지. 꽝일 수도 있어. 근데 바꾸냐 안 바꾸냐가 합리적인지 안 합리적인지는 생각을 해달라. 여러분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아씨, 바꿔서 틀렸어. 시험에서 바꿔서 틀렸어. 근데 바꿨던 그 근거가 뭐야? 그냥 여기에서 원래 아무것도 몰랐을 때 5번을 골랐는데 와 씨야 알았어. 틀렸어. 그랬을 때 얘로 바꾸는 건 확률이 증가하는 행위이긴 하다고. 이것이 틀렸다는 관찰을 한 다음에 고르는 건 우리가 좀 더 좋은 선택의 가능성이 높긴 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 주사위 던져서 한 번에 1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6분의 5의 확률로 1이 안 나오겠지만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거는 그냥 운이야.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 알았죠? 조건부 확률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요. 말했다시피 지금처럼 처음 말했던 것처럼 당첨제비를 뽑는 거에서 순서에 목숨 걸 필요가 사실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먼저 뽑고 싶어 해?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내가 실패한 거니까. 남에 의해서 실패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니까 먼저 뽑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 차이는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내가 이거 아까 말했던 게 정은이가 당첨되는 거랑 유림이가 당첨되는 거 PA, PB라고 할게요. 얘는 뭐냐면 정은이가 당첨이 되고 유림이가 당첨이 되는 거죠.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곱하기 한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라. 얘는 뭐냐면 안 일어났어. 얘가 실패한 거야. 실패했을 때 그 유림이가 당첨될 확률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유형에 있던 멘트예요. 유형 5에 써있던 멘트가 아니 유형 5가 아니죠. 유형 6이나 5에 둘 다 써있긴 하네요. 이 멘트입니다. 여집합이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여집합이라는 건 얘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 경우를 다 다루어줘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다루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설하고 398번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정환이가 두 개를 던져서 혜지가 동전을 던진대요. 정환이가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지는데 그러면 동전의 뒷면의 개수가 몇 개일 수 있어요? 0개일 수 있고요. 1개일 수 있고요. 2개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0개면은 혜지가 던질 수 있는 동전이 있어? 없죠. 그럼 이거는 내가 다룰 대상이 아니야. 정환이가 두 개 던져서 하나가 뒷면이 나오고 그럼 혜지가 몇 개 던질 수 있어요? 1개 던질 수 있죠. 1개 던져서 뒷면 나올 확률과 정환이가 두 개 던져서 뒷면이 2개 나왔고 혜지가 그럼 동전을 몇 개 던질 수 있어? 2개 던질 수 있죠. 그렇게 두 개를 던졌을 때 뒷면의 개수가 하나라면 뭐랑 뭐 나온 거예요? 뒤랑 앞 나온 거죠. 뒤랑 앞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랑 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앞과 뒤가 나왔을 수도 있죠. 맞아요.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정환이가 뭐 했어요?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그 중에 뒷면이 하나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그쵸? 앞앞, 앞뒤, 뒤앞, 뒤뒤에서 4가지고요. 앞뒤, 뒤앞이라서 2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혜지가 몇 개 던졌어요? 하나 던졌죠? 앞뒤 중에 뒤 나왔다 라고 해서 4분의 1입니다. 정환이가 뒷면이 2개 나왔어요. 4분의 1이죠. 앞앞, 앞뒤, 뒤앞, 뒤뒤에서 뒤뒤 나온 거니까 4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혜지가 몇 개 던졌어? 2개 던져서 앞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앞뒤, 뒤앞 이렇게 2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2입니다. 자,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몇 개 풀고 있니? 이 중에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원하는 건 뭐야? 16분의 4 더하기 2분의 16분의 2인 거죠. 그래서 얼마? 3분의 1로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확률 구한 게 뭐다? 정환이가 뒷면이 2개 나오고 혜지가 뒷면이 1개 나온 확률을 구한 게 아니라 혜지가 뒷면이 하나 나온 전체 중에 정환이가 뒤가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전체고요. 그 중에 얘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정환이가 뒤가 안 나온 경우까지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찾는 게 이게 표현으로서는 지금 정환이가 뒤 나오고 내가 뒷면 하나 나온 거를 찾는 건데 그때 정환이가 뒤가 안 나왔을 때도 내가 뒷면이 하나 나온 거랑 둘을
더한 것 중에 얘를 찾는 거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유형의 제목인 겁니다. 그 표현이 유형의 제목이에요. 알았죠? 물론 이런 표현에 얽매일 필요 없이 이 표현에 이거 표현 얽매이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망가지더라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를 이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그 중에 내가 찾는 것만 계산해 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너무 이 집합 표현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거를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뭐 나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결국 상황만 잘 이해하면 돼요. 맞죠? 학교 그 시험에서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점 다 받더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돼요. 정환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혜지가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만 잘 구성해서 확률 구해주고 조건부 확률 제대로 썼으면 그러면은 이런 집합을 이용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서술형 그냥 만점 받아요. 맞죠?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